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빨래터에 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던 중 박같이 생긴 큰 알 한 개가 시냇물에 떠내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 알이요? 알 한번 크구만. 할머니는 그 알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방 안에 두었던 알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알 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우게 되었네. 아이고. 할머니는 아이를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키가 어른들보다 더 컸고 힘도 또래 아이들보다 몇 배는 더 셌습니다. 할머니의 지극정성으로 아이는 쏙쏙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오고 있었답니다. 힘센 장사들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호랑이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할머니의 아들이 내가 호랑이를 잡아 이 마을의 평안을 찾아드리죠.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네의 건장한 사내들도 호랑이를 못 잡겠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늘과 땅을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달려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호랑이가 다가오자 호랑이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다 놀랐습니다. 아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전국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큰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무거워 옮겨달 수가 없었죠. 나라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 수백 명이 매달려도 종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아들이 왕에게 가서 제가 들어 올리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말하고는 종을 번쩍 들어다 옮겨 놓았습니다. 왕은 이 놀라운 장사를 보고 그 이후부터 아들을 항상 자신의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은 항상 불안해하였습니다. 어제도 또 늑대의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살았네. 저번에는 사자의 공격 때문에 위험했는데 난 언제쯤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양은 늘 포식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은 하늘의 신한테 가서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신이 말하길, 너의 송곳니를 길고 날카롭게 해줄까? 그러자 양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그럼 발톱을 날카롭고 길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의 침에 독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도 강한 동물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양은 신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싫습니다. 신은 너무나 놀랐어요. 강한 양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양은 싫어했을까요? 양은 하늘의 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꼭 다른 동물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 제 모습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는 제가 강하게 되면 다른 동물을 해칠까봐 두렵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행하느니 차라리 지금처럼 공격을 피해가면서 사는 게 낫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은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였습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일도 지루하고 심심한데 뭐 재밌는 일 없나? 소년은 심심할 때면 거짓말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몽둥이며 빗자루를 모두 가지고 나와 늑대가 어디 있냐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양치기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며 재밌게 놀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에게 속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늑대예요! 늑대!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야. 지겨워 죽겠어. 맞아요. 이제 우리 모두 속지 말자고요. 양치기 소년은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양들이 잡아먹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양치기가 살았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는 양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순한 늑대였습니다. 양치기는 물었습니다. 이놈의 늑대야, 순진한 척하지 마. 늑대는 늑대일 뿐이야.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거지? 어서 썩 돌아가! 그러자 늑대는 양치기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난 양에게 관심 없어. 내가 속한 무리에서 쫓겨났어. 이제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찾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양치기는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시간이 갈수록 온순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양치기가 하기 힘든 일까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양치기는 늑대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가 급히 마을에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늑대야, 양들 잘 보고 있어. 내가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늑대는 걱정 말라며 어서 다녀오라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늑대는 매우 기뻐하며 양치기가 없는 틈을 타 양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양치기는 땅을 치고 후회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양치기가 해변에서 자신의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키워 버는 돈에 만족했으며 생활은 유쾌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물건들을 배에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양치기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나도 양들을 팔면 돈이 좀 생길 텐데 그걸로 무역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말렸습니다. 무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양치기는 그래도 나 정도면 무역상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제부터 무역상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얼마 후 양치기는 자신의 양떼를 모두 팔아 돈을 마련하고 무역을 하러 바다로 나섰습니다. 자, 이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잘 되는가 싶더니 불행하게도 풍랑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바다가 그의 전 재산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유했던 양치기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키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휴. 이제 그는 시골의 평범한 양치기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돈을 모은 그는 다시 양들을 사들였죠. 예전처럼 자기 양을 키우며 유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에 배 몇 척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치기는 예전과 달리 바다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여우와 늑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야, 늑대야, 너 바닷가에 놀러 가봤니? 아주 넓은 바닷가 말이야. 아주 시원하고 헤엄치기 좋은 곳 말이야. 늑대는 눈만 깜빡거리며 아니,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얼마나 넓을까? 여우는 이때다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바닷가에 갈래? 바닷가는 내가 잘 아는 곳이야. 이리하여 여우와 늑대는 바닷가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늑대와 함께 도착한 후 여우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내 말을 아주 잘 들어. 내가 바다에게 밀려와라 하면 밀려오고 뒤로 물러나라 하면 뒤로 물러나고. 늑대는 여우의 말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여우는 늑대 앞에서 자기가 바다에게 명령하는 양 작은 파도를 가리키며 물이 밀려오는 것과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밌죠? 바다는 원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바닷가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늑대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늑대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여우야, 나 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좀 놀아도 되니? 그러자 여우는 속으로 비웃으며 물론이지, 마음껏 놀아. 내가 바다에게 말해놓을게. 늑대는 아무 의심 없이 바닷가에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늑대는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늑대는 바닷가에 빠져 혼이 나고 말았답니다. 옛날 어느 날 개 2마리가 나란히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기 봐! 당나귀가 강물에 떠내려오고 있어. 구해줘야겠어. 옆에 있던 개도 그 광경을 보더니 그래, 구해주자. 근데 우리가 저 큰 당나귀를 구해줄 수 있을까? 개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당나귀가 영영 떠내려갈지도 몰랐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개 2마리가 힘을 합쳐도 떠내려가는 당나귀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개 1마리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르잖아? 그러니까 이 강물을 다 마셔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나귀는 자연스럽게 강바닥에 가라앉을 테고 그때 당나귀를 구하면 되잖아. 어리석은 2마리의 개는 열심히 강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 물을 너무 많이 마신 2 개들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배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2 개들은 더 열심히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 개는 물을 열심히 먹다가 결국 배가 터지고 말았답니다. 옛날 어느 숲에 모기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기는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모기는 유독 소의 피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소의 피가 양도 많고 맛도 좋은데 저 소의 꼬리 때문에 자꾸 피를 빨아볼 기회가 없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모기는 소의 피를 배불리 빨아먹어보려 했는데 소의 꼬리 때문에 항상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는 모기가 몸에 앉으면 꼬리로 모기를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 근처를 맴돌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모기는 웃는 얼굴로 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 아저씨, 예전부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저씨는 왜 사람들이 아저씨를 두고 바보 같다고 하는지 아세요? 소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다고? 사람들이? 왜 그러는데? 모기는 소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저씨, 기억나세요? 작년 여름에 까딱 잘못했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던 일이요. 기억해 보세요. 그때 아저씨 꼬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정말 크게 놀라셨잖아요. 어리석은 소는 한참 생각해 보더니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다는 듯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꼬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내가 움직이질 못했지.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어. 모기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소 아저씨 그 꼬리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꼬리를 없애버리세요. 도움도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 소는 곧바로 늑대에게 자신의 꼬리를 뜯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리하여 소는 꼬리가 사라졌고 모기는 신이 나서 소의 피를 빨아먹었답니다. 옛날 어느 산속에 어린 까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까치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강한 바람인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어린 까치에게는 바람을 이겨내며 하늘을 나는 게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성한 복숭아 나무가 까치의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까치야, 우선 나한테 날아와 좀 쉬려무나. 바람이 그치고 나서 다시 날아가도 늦지 않을 거야. 어린 까치는 오만하게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네 부탁이니 들어주지. 잠시 후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멈춰서 다행이다. 이제 집에 가도 될 거야. 까치는 복숭아 나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응, 그래. 원래 바람을 뚫고 갈 수도 있었지만 복숭아 나무 널 위해서 앉아준 거야. 내가 네 가지에 앉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큰 바람이 너를 쓰러뜨렸을걸? 그래서 내가 못 이기는 척하며 앉아준 거야. 복숭아 나무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까치를 보니 까치가 불쌍하게 느껴졌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어린 돼지를 염소와 양이 있는 울타리 안에 넣었습니다. 나를 왜 갑자기 염소와 양이 있는 울타리에 넣었지? 며칠 후 주인이 와서 어린 돼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어린 돼지가 꿀꿀거리며 울고 불며 격렬히 저항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주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옆에 있던 염소가 말했습니다. 야, 돼지야, 너 뭘 그렇게 놀라냐? 주인이 와서 우리도 가끔 만져보고 그냥 가고 그래. 아무리 놀래도 그렇지. 그러자 아기 돼지가 말했습니다. 너희들과 나는 달라. 주인이 너희들을 움켜쥐는 건 너희들의 털을 얻기 위해서지만 주인이 나를 붙잡는 건 날 잡아먹기 위해서야. 옛날 숲속에 친구 사이인 여우와 긴 뿔 2개를 가진 염소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로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여우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 더워 죽을 것 같아.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어.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바로 그때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둘은 우물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때 염소가 말하길, 너무 깊어. 이따가 다시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몰라. 난 그냥 물 마실 거야. 갈증에 허덕이던 여우와 염소는 우물을 발견하자 앞뒤 가리지 않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여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될 텐데. 염소, 네가 앞다리를 벽에 대고 똑바로 서 있을래? 그럼 내가 먼저 널 밟고 우물 밖으로 올라갈게. 그러고 나서 내가 방법을 찾아 널 구해주는 거야. 어때? 그러자 염소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넌 정말 똑똑한 친구야. 염소는 까치발을 하고 서서 여우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고 우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밖으로 빠져나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거죠. 여우가 염소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길을 떠나야 하니까 너는 알아서 우물을 빠져나오도록 해봐. 옛날 옛적에 여우가 길을 가다가 과수원에 포도가 아주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포도가 아주 맛있게 달려있군. 배도 고픈데 따먹어볼까? 여우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참, 정말 힘드네. 여우는 발끝을 최대한 세우고 서서 팔을 길게 뻗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안 닿잖아. 아이 참.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던 여우는 군침을 흘리며 이번에는 뛰어올라서 포도를 따먹으려 했습니다. 이야!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도무지 포도를 딸 수 없었습니다. 화도 나고 분통도 터졌지만 여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여우가 자세히 주위를 살펴보니 의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옳지! 저 의자를 딛고 올라가면 포도를 먹을 수 있겠군? 그러나 의자를 딛고 올라가도 포도가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깝네. 거의 다 닿았는데. 여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1시간 후 여우는 결국 포도를 한 송이도 따지 못한 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포도를 포기해야 하는 여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포도가 뭐 별거 있어? 화낼 필요도 없어. 저 포도는 분명히 맛이 없을 테니까. 옛날 어느 날 여우가 학에게 말했습니다. 학아,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맛있는 저녁 만들어줄게. 그래, 알았어. 여우는 학을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을 다해 정성껏 대접한 것이 아니라 겨우 콩 몇 알로 국을 끓여 평평한 접시에 국을 부어주었습니다. 학은 길고 가느다란 부리로 넓고 평평한 접시에 담긴 국을 마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국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긴 부리 사이로 국물이 새는 바람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학은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한 채 화를 내며 여우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뭐람?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잘 먹지도 못하게. 괘씸하구만. 심술궂은 여우는 학이 골탕을 먹자 아주 고소해했습니다. 며칠 후 학이 여우에게 여우야,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자. 아니야, 난 그냥 내 친구들이랑 함께 집에서 먹을래. 왜?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를 종류별로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 그럼 한번 가야지. 학은 여우를 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은 어떻게 여우를 대접했을까요? 학은 목이 아주 길고 입구가 작은 병에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을 담아 여우 앞에 내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짧은 입을 병 입구에 대고 열심히 들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이 아주 손쉽게 부리를 병 입구에 들이밀고 병 속에 담긴 음식을 먹는 동안 여우는 그저 입맛을 다시며 눈만 깜빡이고 있어야 했죠. 여우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랍니다.
어느 숲속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만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같은 숲속의 동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죽은 새는 어미 새였고 아기 새들이 3마리나 둥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 새들은 이제 어미를 잃었으니 굶어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그때 마침 여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물들아, 우리 아기 새들을 도와주자. 조금씩 일을 분담하면 돼. 뻐꾸기야, 넌 털 몇 개만 뽑아서 새끼들 둥지를 수리해줘. 그리고 종달새야, 넌 곡식을 가져다가 새끼들을 먹이렴. 그리고 까치야, 넌 새끼들을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렴. 이렇게 여우는 다른 동물들을 시켜서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어미를 잃은 새끼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었고 결국 둥지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실실 미소를 지으며 새끼들을 잡아먹었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나이든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이제 나이가 들어 사냥을 못하고 자기 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몸이 다 아프구나. 사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동물들이 병문안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아무리 봐도 여우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 평소 여우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늑대는 여우를 혼쭐 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자님, 모든 동물들이 문병을 오는데 오직 여우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때마침 여우가 들어오다 늑대가 한 마지막 몇 마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호통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여우, 너 평소에 나를 우습게 봤었냐? 그런 거냐? 왜 너만 이제야 문병을 오느냐? 여우는 말했습니다. 사자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처럼 사자님을 걱정하며 돌아다닌 자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용하다는 의사들을 모두 만나 사자님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찾았느냐? 네, 찾았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무엇이냐? 산 늑대를 잡아다 늑대의 간을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사자는 그 즉시 옆에 있던 늑대를 잡아먹었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나이 많은 대왕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숲속의 왕으로 지낸 지도 오래되었고 하니
잔치를 베풀어야겠다. 그리하여 사자는 모든 동물들을 자신의 동굴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나이도 있고 동굴 안에만 있으니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동물 중에 곰이 냄새를 맡고 힘들어했습니다. 사자는 곰에게 말했어요. 이봐, 곰, 무슨 냄새라도 나는 건가? 그러자 곰이 조심스럽게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사자님 몸에서 좀... 그러자 사자는 화를 내며 이런, 내 몸에서 악취라도 난다는 게냐? 얘들아, 이 곰을 끌고 가서 없애버려라. 곰은 끌려나갔고 숲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사자님, 잘하셨어요. 제가 사자님의 채취를 맡아보니 향기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원숭이에게 내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하냐며 원숭이도 숲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때 사자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여우, 너는 어떠냐? 무슨 냄새가 나느냐? 여우는 사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감기에 걸려 아무것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자는 여우를 보며 순간적인 지혜를 인정하면서 여우를 잡지 않았답니다. 하늘을 나는 연이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연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와, 신난다! 이렇게 높게 하늘을 날다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이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땅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너무나 작게 보여. 그러던 중 조금 아래로 내려오다가 우연히 나비를 발견하였습니다. 예, 나비야, 반갑다. 내가 얼마나 높이 날다 왔는지 아니? 아주 자세히 살펴야 네가 겨우 보인다고. 내가 부럽지 않니? 그 누구도 나처럼 높게 난 동물이랑 사람은 없어. 그러자 나비는 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네가 부럽지 않은데? 넌 높이 올라가지만 항상 다른 사람 손에 끌려다니잖아? 넌 사람들의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난 높이 날 수 없지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지.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말이야. 연은 나비를 보며 치, 괜히 부러우니까. 그 순간 연은 누군가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약해져서 연의 주인이 실타래를 잡아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연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주인 손에 끌려가 버렸답니다. 옛날에 거미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거미는 자신이 안전하게 지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도 추워지는데 어디에서 자리를 잡아야 좋을까? 그때 거미는
우연히 열쇠 구멍 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가 좋겠는데? 어디 자세히 좀 볼까? 거미는 열쇠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고 너무나 만족하였습니다. 이야, 컴컴하고 좁아서 아늑하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걸? 여기를 내 거처로 정해야겠다. 그런데 지나가던 벌레가 거미에게 말했습니다. 예, 거미야, 거기 위험해.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 같은 곳에는 머무는 게 아니야. 거미는 벌레의 말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어때? 이 구멍 안은 따뜻하고 좋은걸? 거미는 신이 나서 열쇠 구멍에서 너무나 즐거워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미는 열쇠 구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발자국 소리의 정체는 이 집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열쇠를 들고 열쇠 구멍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거미는 열쇠에 깔려 죽고 말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새끼오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끼오리는 우연히 작은 새가 나뭇가지 위에서도 잘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 새는 어쩜 저렇게 나뭇가지에 잘 앉아있을까? 내 발은 평평하고 갈퀴가 달려서 도저히 나뭇가지에 올라갈 수 없는데. 잠시 후 길을 가다가 토끼를 만났습니다. 토끼는 힘있고 아주 멀리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새끼오리는 토끼를 보며 토끼는 좋겠다. 나보다도 강하고 살집이 있고 뒷발에 힘이 강하구나. 나도 그랬으면 토끼처럼 힘있게 멀리 뛸 수 있을 텐데. 새끼오리는 낙담한 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중 크고 하얀 오리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멋진 오리가 새끼오리에게 아가야, 얼른 와서 우리하고 놀자. 네? 저요?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 물론이지. 새끼오리는 용기를 갖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오리들을 따라 물갈퀴로 물을 힘껏 저었습니다. 우와, 물속에 들어가니 너무 자유롭구나. 내 발은 정말 쓸모있는 발이었어. 옛날 어느 마을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옹고집은 재산이 많아서 큰 집에 살았어요. 그러나 성질이 고약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찌나 남을 돕는 데 인색한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옹고집의 집 근처에 있는 절에서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 스님은 온갖 도수를 다 잘할 수 있었답니다. 스님은 문 앞에서 연부를 외우면서 시주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옹고집의 아내가 나와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답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좋은 일 하는 집안에 좋은 일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는 집안에는 나쁜 일이 돌아온답니다. 잠시 후 옹고집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네 말대로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당신이야말로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옹고집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스님은 뭔가 주문을 외우더니 옹고집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였습니다. 진짜 옹고집이 잠시 외출을 했을 때 옹고집으로 변신한 스님이 옹고집의 집으로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진짜 옹고집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기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옹고집은 대체 누구길래 자기 행세를 하냐며 호통을 쳤지만 옹고집으로 변신한 스님은 태연하게 자기가 옹고집이라며 이 집 주인과 같이 행세를 하였습니다. 하인들, 옹고집의 부인, 아들, 친구도 진짜 옹고집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을의 원님을 찾아가 진짜를 가려내기로 하였습니다. 원님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님이 양쪽의 말을 곰곰이 듣고 생각해보니 옹고집으로 변신한 스님 쪽이 왠지 더 진짜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옹고집은 집에서 쫓겨나 떠돌이 행세로 구걸을 하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욕심만 부리고 살더니 결국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진짜 옹고집은 평생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야만 했답니다. 옛날 어느 연못가에 청개구리 떼가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들은 온종일 개굴개굴 끊임없이 떠들었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청개구리들은 결국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신이시여, 저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청개구리들이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하여 우리를 잘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제우스 신은 청개구리들이 사는 곳에 성격이 아주 온화한 왕을 보내주었습니다.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연못에 떨어뜨려 준 것입니다. 통나무 왕은 첨벙하는 큰 소리와 함께 물속에 떨어졌죠. 그 소리에 청개구리들은 모두 간이 콩알만해져서
갈대밭으로 연못 깊은 곳으로 숨기 바빴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청개구리들이 기어나왔고 새로운 왕과 가까워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침내 왕과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자 어떤 개구리는 왕의 어깨 위에 펄쩍 뛰어올라 개굴개굴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개구리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개구리들은 다시 제우스 신에게 가서 신이시여, 왕을 바꿔주세요. 좀 더 활발한 성격의 왕을 보내주세요. 제우스 신은 학 한 마리를 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은 연못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신하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청개구리들은 날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청개구리들은 다시 제우스 신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우리들을 마구 잡아먹어요. 그러자 제우스 신이 말하길, 그래서 또 왕을 바꿔달라는 거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만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구나. 차라리 너희끼리 민주적으로 해결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옛날 어느 나라의 왕과 왕비가 사랑하는 공주를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멋진 배를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던 중 세찬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가 부서져서 세 사람은 바다에 빠졌지만 다행히 가까운 해안에 올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해안의 나라는 자신들과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왕은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는 수 없이 왕의 가족은 양치기 가족으로 변장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배를 구해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흐르자 공주는 아주 아름답게 자라서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 소문은 궁전에 사는 왕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뭐? 양치기의 딸이 그렇게나 아름답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보고 오겠다. 궁금함을 못 이긴 왕자는 어느 날 양치기의 집을 찾아갔어요. 과연 소문대로구나. 너무나 아름답다. 공주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한 왕자는 궁궐로 돌아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양치기 딸을 부인으로 삼기 위해 다시 양치기 소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왕자는 딸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난 이 나라의 왕자요. 따님과 결혼을 하고 싶소.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왕자님 어떤 재주를 갖고 계신지요? 왕자는 조금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재주라니? 난 나라를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재주가 필요한가? 아버지는 왕자에게 물론 왕자님이시니 재주가 없어도 되겠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 왕자님께서 한 가지 재주를 익히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왕자에게 광주리 만드는 재주를 배워보길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따님과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우겠소. 이날부터 왕자는 광주리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아름다운 양치기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힘든 줄도 모르고 광주리를 짜는 재주를 열심히 익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광주리를 제법 잘 만들 수 있게 된 왕자는 양치기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딸의 아버지 앞에서 광주리를 직접 만들어 보였습니다. 왕자는 딸의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이만하면 재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따님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웃으며 왕자에게 말했어요. 내 딸과 결혼해도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왕자님의 재주로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왕자는 아름다운, 그토록 바라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딸의 아버지는 왕자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나는 양치기가 아니고 이웃나라의 왕일세, 즉 적국의 왕이란 말일세. 여행을 하던 중 폭풍에 휘말려 이곳에 오게 되었지.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이제껏 우리 가족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네. 이제 우리를 고국으로 보내줄 수 있겠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왕과 왕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서로 전쟁을 벌이며 앙숙으로 지냈던 두 나라는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답니다.